임진왜란 리메이크 시즌2 에피소드 4 대마도의 함락 시즌1 요약 2025년 무기공학자 김도연이 1592년 조선으로 시간이동했다. 이순신 장군을 만난 그는 거북선을 개량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옥포해전, 명량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순신은 결심했다. 일본을 정벌하기로, 역사를 완전히 바꾸기로. 1592년 9월 15일 부산 앞바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거대한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100척의 전함. 그중 10척은 거북선이었다. 명량해전 이후 급히 건조된 새 거북선들. 나머지는 판옥선과 병선. 병력을 실은 수송선도 20척. 총 병력만 2,000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선 원정함대. 목표는 하나. 일본. 도연은 기함 갑판 위에 서 있었다. 한 달 만이었다. 명량해전 후 그는 쉴 틈이 없었다. 새 무기를 만들었다. 수류탄. 도자기 항아리에 화약과 쇠못을 채워넣고 심지를 꽂았다. 로켓 화살. 신기전의 원리를 응용했다. 지뢰. 땅에 묻는 폭발물. 조잡했다. 하지만 16세기에는 충분히 혁명적이었다. 준비됐습니까? 이순신이 다가왔다. 그도 지친 얼굴이었다. 준비됐습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조소. 이순신이 칼을 뽑아 하늘로 치켜들었다. 추랑. 북이 울렸다. 둥둥둥. 100척의 배가 일제히 움직였다. 노를 젓는 소리. 도지 펼쳐지는 소리. 함대가 동쪽으로 나아갔다. 대마도를 향해. 반나절 항해 끝에 대마도가 보였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해안가의 마을들이 보였다.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곧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상륙 준비. 김유성이 외쳤다. 병사들이 움직였다. 도연도 상륙 부대에 포함됐다. 상륙정이 해안에 닿았다. 모래사장. 도연은 뛰어내렸다. 100여 명이 상륙했다. 선발되었다. 전진. 김유성이 앞장섰다.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매복인가?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당. 총성이 울렸다. 병사 하나가 쓰러졌다. 엄폐. 김유성이 외쳤다. 병사들이 집 뒤로 숨었다. 도연도 벽에 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탕탕탕. 연속 총성. 저쪽 언덕입니다. 언덕 위에 일본 병사들이 보였다. 조총을 든 병사들. 20명쯤. 조선군이 반격했다. 활을 쏘고 화승총을 쏘고. 하지만 거리가 멀었다. 수류탄. 김유성이 외쳤다. 병사 둘이 앞으로 나왔다. 도자기 항아리를 들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던졌다. 수류탄이 날아갔다. 쾅. 폭발.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명이 들렸다. 파편이 튀었다. 5명이 쓰러졌다. 나머지는 도망쳤다. 돌격. 김유성이 달렸다. 병사들이 따랐다. 도연도 뛰었다. 언덕 위에 도착했다. 일본 병사들이 도망가고 있었다. 땅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볼 수 없었다. 마을을 확보했습니다. 한 병사가 보고했다. 좋다. 나머지 부대를 상륙시켜라. 그날 저녁. 대마도의 주요 거점이 모두 함락됐다. 일본군의 저항은 미미했다. 남은 것은 민병과 어민들 뿐. 그들은 항복했다. 도연은 마을을 둘러봤다. 가난한 마을이었다.
허름한 집들. 주민들이 나왔다. 두려운 눈빛으로 조선군을 쳐다봤다. 노인, 여자, 아이들.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일본어였다. 도연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김유성이 통역을 불렀다. 살려달랍니다.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랍니다. 김유성은 이순신을 봤다. 이순신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시오. 노인은 떨리며 일어났다. 우리는 백성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요. 이순신이 말했다. 전쟁을 끝내러 왔소. 노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대들의 다이묘가 조선을 침략했소. 우리는 그것을 막으러 왔소.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순신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당신은 그저 살려고 했을 뿐. 그는 병사들을 돌아봤다.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라. 약탈도 폭행도 금한다. 위반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순신은 정복자가 아니었다. 해방자였다. 밤이 되었다. 임시 본영에서 회의가 열렸다. 대마도는 확보했습니다. 김유성이 보고했다. 전사자 셋, 부상자 15.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음은 규슈다. 지도가 펼쳐졌다. 일본 열도의 지도. 규슈. 일본의 남쪽 섬. 이들을 각계격파합니다. 이순신이 말했다. 하나씩 항복을 받아냅니다. 한 장수가 물었다. 어떻게 항복을 받습니까? 무력을 보여줍니다. 이순신이 답했다. 그리고 그는 도연을 봤다. 우리의 문명을. 도연은 이해했다.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적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도연이 말했다. 무엇을 하시겠어?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도연이 설명했다.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문자를 가르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장수들이 웅성거렸다. 외놈들에게 우리 글을? 이순신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계속하시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칼로는 몸을 정복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마음을 바꿉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순신이 말했다. 신묘한 생각이요. 해봅시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도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일본을 문화적으로 정복한다. 미친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볼 만했다. 사흘 후 함대는 규슈로 출항했다. 도착 지점은 하카타. 규슈의 북쪽 항구 도시. 조선 함대가 나타나자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주민들이 도망쳤다. 병사들이 성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사신을 보냈다. 항복을 권하는 서신과 함께. 조선은 평화를 가져오러 왔다. 항복하면 안전을 보장한다. 저항하면 멸망한다.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 하루가 지났다. 성문이 열렸다. 한 무사가 나왔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하지만 칼집을 봉했다. 항복의 의사. 김유성이 그를 맞았다. 저는 오토모 가문의 사신입니다. 무사가 말했다. 우리 주군께서 조선과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항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사는 고개를 숙였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백성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김유성은 이순신을 봤다. 이순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소.
그날 오후 우토무 가문의 다이묘가 항복 의식을 거행했다. 칼을 바쳤다. 가문의 깃발을 내렸다. 조선의 깃발이 성 위에 걸렸다. 청룡기, 푸른 용이 그려진 깃발. 일본 땅에 처음으로 꽂혔다. 병사들이 환호했다. 승리, 조선 만세.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승리.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목조 건물들이 빼곡했다. 좁은 골목길.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나와 조선군을 쳐다봤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 도연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학교로 쓸만한 건물. 여기를 쓰겠습니다. 병사들이 건물을 정리했다. 도연은 벽에 큰 종이를 붙였다. 훈민정음 자모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야어여. 그리고 밖에 간판을 걸었다. 조선어 학당.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하지만 셋째 날, 한 소년이 문을 열었다. 12세 살쯤 되어 보였다. 배울 수 있습니까? 일본어로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소년이 들어왔다. 도연은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이름이 뭡니까? 다로입니다. 다로.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도연은 자모표를 가리켰다. 이게 조선의 글자입니다. 한글. 배우고 싶습니까? 예. 도연은 가르치기 시작했다. 기어, 기어, 니은, 니은, 디귿, 디귿. 소년은 빠르게 배웠다. 1시간 만에 자음을 다 외웠다. 대단합니다. 도연이 칭찬했다. 소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그날 이후 학생이 늘었다. 5명, 10명, 20명. 어린이만이 아니었다. 어른들도 왔다. 일주일 후 학당에 50명이 모였다. 도연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다. 조선 병사 중 글을 아는 자들을 교사로 썼다. 셋이 자원했다. 그들은 열심히 가르쳤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다. 한 달이면 기본은 익힐 수 있었다. 일본인들이 놀라워했다. 이렇게 쉬운 글자가. 한자는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다. 소문이 퍼졌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배우고 싶다고. 도연은 학당을 더 열었다. 3곳, 5곳. 그리고 교재를 만들었다. 종이에 한글을 쓰고 일본어 번역을 달았다. 천자문 대신 훈민정음 해리본을 간략히 만들었다. 목판 인쇄로 찍어냈다. 100부, 200부. 무료로 나눠줬다. 한 달 만에 규슈 전역에 한글이 퍼졌다. 이순신은 만족했다. 잘하고 있어. 그가 도연에게 말했다. 칼보다 강한 무기를 쓰고 있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문화 제국주의가 아닌가. 강제로 문화를 바꾸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시작했다. 계속 가야 했다. 한 달 반이 흘렀다. 규슈의 다른 다이묘들도 항복했다. 시마즈 가문, 류조지 가문. 모두 무릎을 꿇었다. 조선의 무력 앞에, 조선의 문화 앞에. 규슈 전역이 조선의 깃발 아래 들어갔다. 이순신은 다음 목표를 정했다. 혼주, 일본의 본섬. 그리고 최종 목표, 교토, 일본의 수도. 천황이 있는 곳. 그곳을 점령하면 일본 정벌이 완료된다. 도연은 지도를 봤다. 규슈에서 교토까지 500km. 먼 길이었다. 하지만 갈 수 있었다. 함대가 있었다.
무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협력자들이 있었다. 항복한 다이묘들, 조선어를 배운 일본인들. 그들은 조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강하고 문명화되고 관대한 조선. 그것이 도연과 이순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학당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등불을 켜고 교재를 만들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다로였다. 선생님. 소년이 조선말로 말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다로 아직 안 갔니? 도연이 물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소년이 다가왔다. 뭐든 물어봐. 조선은 왜 여기 왔습니까?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쟁을 끝내러 왔단다. 그런데 왜 우리 그를 가르칩니까? 소년이 또 물었다. 검으로는 원한만 남기 때문이야. 도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식은 다르지. 지식은 사람을 바꿔. 더 나은 사람으로. 다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조선이 좋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좋다니? 네. 조선은 강하지만 착합니다. 일본 무사들은 강하지만 무섭습니다. 도연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다로는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선생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양입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야. 더 먼 곳에서 왔어. 어디입니까? 미래에서. 도연이 중얼거렸다. 예? 소년이 알아듣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집에 가렴. 다로는 인사하고 나갔다. 도연은 홀로 남았다. 등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춤췄다. 그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미래의 하늘과 같은 별.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도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다. 교재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했다. 새로운 미래를.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미래를. 전쟁이 없는 미래를. 가능할까? 모른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규슈의 밤. 조선 깃발이 휘날리는 밤. 역사가 다시 쓰이는 밤. 대마도가 함락됐다. 규슈가 항복했다. 다음은 혼슈. 그리고 교토. 전쟁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칼과 문화. 힘과 지식. 1592년 10월. 규슈 남부 가고시마. 시마즈 가문의 본거지. 규슈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묘.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함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도연도 함께였다. 거북선 10척을 포함한 80척의 함대. 가고시마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성벽 위에 깃발들이 빽빽했다. 시마즈 가문의 깃발. 그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저항하겠다는 의사. 이순신은 망원경으로 성을 살폈다. 튼튼한 성이었다. 석벽이 높았다. 포대가 보였다. 쉽지 않겠소. 김유성이 말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야 하오. 그는 도연을 봤다. 수류탄과 로켓 화살은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좋소. 오늘 밤 공격합니다. 장수들이 놀랐다. 밤에 공격합니까? 그렇소. 이순신이 설명했다. 낮에 공격하면 적이 우리를 선명히 볼 수 있소. 조총과 대포의 명중률이 높아지요. 하지만 밤에는
어둠 속에서는 우리 화포의 불빛만 보일 것이요. 적은 혼란에 빠질 것이요.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십시오. 해가 저물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덮었다. 달도 없었다. 금음달. 완벽한 밤이었다. 전진. 이순신이 명령했다. 함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노 젓는 소리를 최소화했다. 천을 감아 물소리를 줄였다. 1km, 500m, 200m. 성벽이 가까워졌다. 성벽 위 횃불이 보였다. 보초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둠 때문에. 100m. 발사 준비. 이순신이 속삭였다. 포수들이 준비했다. 도연도 포 옆에 섰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발사. 쾅. 20척의 거북선이 동시에 포문을 열었다. 200문의 포가 불을 뿜었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굉음이 울렸다. 성벽이 폭발했다. 돌과 흙이 날아갔다. 비명이 들렸다. 재장전. 도연은 재빨리 움직였다. 화약 탄환 심지. 30초. 재장전 완료. 발사. 쾅. 두 번째 일제 사격. 세 번째, 네 번째. 10분 만에 성벽에 구멍이 뚫렸다. 로켓 화살. 김유성이 외쳤다. 병사들이 신기전 발사대를 준비했다. 도연이 개량한 신기전. 화약 추진체를 단긴 화살. 사거리가 300m. 심지에 불을 붙였다. 쉬익. 로켓 화살이 날아갔다. 불꽃 꼬리를 그리며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지붕에 꽂혔다. 불이 붙었다. 목조 건물들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100발, 200발. 로켓 화살이 빗발쳤다. 성안이 불바다가 됐다. 혼란이 시작됐다. 성문이 열렸다. 주민들이 도망쳐 나왔다. 병사들도 나왔다. 항복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항복이요. 이순신은 포격 중지를 명령했다. 북이 울렸다. 포성이 멈췄다. 고요가 찾아왔다. 불타는 소리만 들렸다. 상륙하라. 병사들이 해안으로 나갔다. 도연도 따라갔다. 해안가에 수백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일본 병사들. 무기를 버렸다. 투구를 벗었다. 한무사가 앞으로 나왔다. 시마즈 가문의 가로입니다. 통역이 전했다. 우리 주군께서 항복을 청합니다. 이순신이 말에서 내렸다. 무사와 눈을 마주쳤다. 왜 저항했어? 이순신이 물었다. 무사는 고개를 숙였다. 시마즈 가문은 7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치욕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사가 대답했다. 더 싸우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것은 무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훌륭한 무사요. 그가 말했다. 일어나시오. 무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조선은 적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요. 평화를 가져오러 왔소. 이순신은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합시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사는 망설였다. 그리고 이순신의 손을 잡았다. 병사들이 환호했다. 조선군도 일본군도.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가고시마 성 안으로 들어갔다. 불에 탄 건물들이 많았다. 하지만 복구할 수 있었다. 시마즈 요시히로. 시마즈 가문의 당주가 도연을 맞았다. 40대 중반의 사내.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선의 기술을 보고 싶습니다. 요시히로가 말했다. 통역을 통해 그대들의 무기를, 그대들의 학문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드리지요. 그는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수류탄, 로켓, 화살, 지뢰, 설계도도 펼쳤다. 요시히로는 감탄했다. 신묘하구려. 그가 중얼거렸다. 일본에는 이런 것이 없소. 배우고 싶으십니까? 도연이 물었다. 배울 수 있어? 물론입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한글을 배우셔야 합니다. 요시히로는 눈을 가늘게 떴다. 조선의 글을? 네. 기술 문서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요시히로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겠소. 도연은 만족했다. 그날부터 가고시마에도 학당이 열렸다. 요시히로가 직접 학생이 됐다. 다이묘가 배우니 다른 무사들도 따랐다. 일주일 만에 100명이 모였다. 도연은 그들을 가르쳤다. 한글뿐만이 아니었다. 수학도 가르쳤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십진법. 일본은 아직 복잡한 계산법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십진법은 간단했다. 무사들이 놀라워했다. 이렇게 쉽게 계산이. 농업 기술도 가르쳤다. 이항법, 모내기 방식. 일본은 직파법을 쓰고 있었다. 씨를 뿌리는 방식. 하지만 이항법은 더 효율적이었다. 수확량이 배로 늘었다. 건축 기술도 전했다. 온돌, 바닥 난방. 일본은 화로를 쓰고 있었다. 춥고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온돌은 달랐다. 따뜻하고 연료도 절약됐다. 한 달이 지나자 가고시마가 변했다. 거리가 깨끗해졌다. 건물이 수리됐다. 학당이 곳곳에 생겼다. 조선과 일본의 경계가 흐려졌다. 요시히로는 도연을 찾아왔다. 감사하오. 그가 말했다. 그대 덕분에 우리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소. 도연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것은 지식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요시히로가 말했다. 칼은 죽음을 주지만 지식은 삶을 줍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셨군요. 요시히로는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 시마즈 가문은 조선을 섬기겠소. 도연은 당황했다. 일어나십시오. 섬길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요시히로가 고개를 저었다. 조선은 일본보다 앞서 있소. 문명이, 기술이, 사상이. 우리는 배워야 하오. 조선에게서. 도연은 요시히로를 일으켰다. 동등하게 합시다. 상하가 아니라 동반자로. 요시히로는 눈을 크게 떴다. 동반자?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나은 세상을. 요시히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소. 동반자로. 두 사람은 악수했다. 그날 밤 이순신과 도연이 대화를 나눴다. 잘하고 있소. 이순신이 말했다. 규슈가 완전히 우리 편이 됐소. 도연은 지도를 펼쳤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혼주. 이순신이 가리켰다. 세토나이카이를 거쳐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는 풍신수길의 근거지 아닙니까? 그렇소. 이순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지금 일본의 실권자. 그를 항복시키면 전쟁이 끝나오. 이순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천황을 아련합니다. 교토에서.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역사의 클라이맥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이순신이 말했다.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 병사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 이순신이 답했다. 함대를 재정비하고 보급품을 확보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다. 가고시마의 밤. 조선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별이 빛났다. 그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다. 규슈를 정복했다. 이제 혼슈. 그리고 교토.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돌이킬 수 없다. 두렵지 않은가? 두렵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끝까지 가야 한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사이 도연은 더 많은 학당을 열었다. 규슈 전역에 20곳. 교사는 조선 병사와 항복한 일본 학자들. 교재는 인쇄술로 대량 생산했다. 1000부, 2000부. 무료로 배포했다.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1000명, 2000명, 5000명. 규슈 인구의 1%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졌다. 조선의 글은 배우기 쉽다. 조선의 기술은 신묘하다. 조선은 강하지만 관대하다. 사람들이 조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동경했다. 배우고 싶어 했다. 함께하고 싶어 했다. 도연은 성공하고 있었다. 문화적 정복, 마음의 정복, 칼보다 강한 힘. 출항 전날, 요시히로가 선물을 가져왔다. 칼이었다. 일본도. 명검이었다. 시마즈 가문의 갑오입니다. 요시히로가 말했다. 받아주십시오. 도연은 당황했다. 이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대가 우리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요시히로가 웃었다. 지식과 평화. 그것이 진짜 보물이요. 도연은 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칼을 뽑아봤다. 날카로웠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무거웠다. 책임의 무게. 이 칼을 받았다는 것은 시마즈 가문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 함께 싸우겠다는 것. 조심히 쓰겠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요시히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함대가 출항했다. 120척. 규슈의 다이묘들이 함대를 보냈다. 오토모 가문의 배 10척. 시마즈 가문의 배 10척. 이제 조선 혼자가 아니었다. 연합함대였다. 병사들도 늘었다. 15,000명. 그중 3,000명은 일본인이었다. 자원병들. 조선과 함께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 도연은 갑판 위에 서서 규슈를 돌아봤다. 해안가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조선 만세. 평화 만세. 도연도 손을 흔들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평화를 위해. 미래를 위해. 함대가 북쪽으로 향했다. 오사카를 향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향해. 역사의 분기점을 향해. 바람이 불었다. 돛이 펄럭였다. 파도가 배를 밀었다. 앞으로. 미래로. 규슈가 항복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은 허리에 칼을 만졌다. 요시히로가 준 칼. 동맹의 증표. 책임의 무게. 그는 결심했다. 끝까지 가겠다. 평화를 쟁취할 때까지. 역사를 완전히 바꿀 때까지.